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생소한 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여기가 길거리에 잡음이 되게 많은데 저는 지금 뉴욕에 와 있습니다. 이야! 제가 전에도 그 길에서 한번 녹음한 적 있잖아요. 일본에 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때랑 좀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약간 좀 이렇게 조용조용 조곤조곤 얘기를 했던 것 같은 게, 길거리가 워낙에 조용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어이구, 뉴욕은 제가 지금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어요. 뮤지컬 이런 전광판도 많이 보이고 엄청 큰 막 LED 전광판이 되게 많고 이런데 너무 시끄럽습니다. 길바닥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길이 조용해서 조용조용 얘기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녹음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길바닥에 소리 지르는 사람 너무 많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뭐 녹음기 들고 걸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전혀 창피할 일이 아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도 안 봅니다. 신경도 안 쓰고요. 그리고 외국어 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이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좀 편한 마음으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 브로드웨이 뮤지컬 중에 알라딘이 있군요. 알라딘을 상영하고 있는 뮤지컬 극장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저번에 일본에서 녹음했을 때 그거를 되게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현장감 있는 녹음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동네의 온도, 습도 이따 등등을 전해드리고자 녹음기를 켰고요. 저는 지금 여기를 출장으로 왔고 일을 이제 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쌀국수집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대도시에 가면은 쌀국수를 늘 먹거든요. 이게 한국은 아무래도 뭐 맛있는 쌀국수집, 한국에도 당연히 너무 많은데, 근데 좀 대도시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이 어디든 여기저기 많이 살잖아요. 한국인이 많이 사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큰 도시에 가면 약간 또 다른 스타일의 쌀국수가 있어서, 뭐 맨체스터 갔을 때도 쌀국수집 갔었고, 바르셀로나 갔을 때도 갔었고, 항상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이번에 여기 뉴욕 쪽에 있는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역시나 뉴욕도 맛있는 집 되게 많다 하셔가지고 오늘 일단 거기를 한번 가보고, 원래는 가고 싶었던 데가 정해져 있었는데 원래 가고 싶었던 데는 못 가고 그냥 가까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호 39라는 데를 가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뉴욕 가실 그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이걸 먹어보고 맛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뉴욕은 그냥 예전에 왔을 때도 제가 한 15년 정도 전에 되게 옛날에 한번 왔었는데, 15년인가? 2008년? 9년? 뭐 이때쯤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좀 정신이 없다, 그런 느낌이고요. 관광객이 진짜 많고 밤늦게까지 아이러브 뉴욕 티셔츠 이런 거 파는 기념품 샵이 이렇게 있는 게 제가 느끼기는 좀 특이했던 점이고, 자, 길거리에 2층 버스 타라고 호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왔을 때도 느꼈던 건데, 뉴욕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거리만 걸어도 너무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도 좀 회사 생활을 할 때고 너무 빌딩 숲이 싫고 이럴 때였어가지고 그냥 진짜 큰 대도시다 정도의 느낌이고, 근데 여기에서 살라고 하면은 사는 건 어렵겠다 정도의 느낌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처럼 막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한 상태에서 오니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너무 바빠 보이고 정신도 없고 이런 거는 똑같은데, 이게 그냥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랑은 약간 다른 느낌인 게, 일단은 브로드웨이도 있고 해서 아티스트도 많고 좀 일단 사람들 사는 모습도 다양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꿈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도시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느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진짜 어떤 여기에서 뭔가를 이루겠다 이런 마음으로 뉴욕에 와서 살면 뭔가 저는 되게 흥분되면서도 너무 기가 빨릴 것 같다. 모든 것이 좀 자기주장인 느낌이 있어요. 동네 분위기 자체가 이 많은 사람이랑 이 많은 전광판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지금 맨하탄에 있고 브로드웨이 쪽에 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웬만한 관광지를 다 걸어서 갈 수 있고, 작은 단위 면적에 진짜 여러 가지 그런 맛집도 있고 막 볼 때도 되게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짧게 뭔가 미국이나 뉴욕을 느끼고 싶다 해가지고 있기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데 한 2박 3일 정도를 있는다고 생각하면 2박 3일 내에 그냥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임팩트 있게 있기는 정말 좋은 것 같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찾아가고 있는 쌀국수집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사람이 많고, 1층은 거의 약간 음식점 아니면 거의 모퉁이에 블럭마다 하나씩 I love 뉴욕 그런 기념품 샵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뭔가 호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눈앞에도 있고요. And the punishment for this, according to Revelation 21:8, the fearful, the unbelieving, the abominable, the murderers, the whoremongers. 모퉁이를 돌면 쌀국수집인 것 같은데? 오, 여기 있다. 잘 찾아왔어요. Thank you. Can I get a flank and brisket pho and one Sprite, please? 지금 여기는, 이게 어디야? 헤럴드 스퀘어라는 데에 와 있어요. 원래는 쌀국수 하나 먹고 그 다음 행선지로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떠가지고 뭐 구경이나 할까, 그런 티셔츠라도 구경을 할까 싶어서 백화점이나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메이시스가 앞에 보여가지고. 근데 오늘 짐이 많아서 이거를 뭘 사거나 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구경을 가보겠다. 제가 아까 먹었었던 쌀국수집 리뷰를 해드릴게요. 혹시 뭐 미국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뉴욕에 놀러 오실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갔던 쌀국수집 이름은 호 39, PHO 39라는 집이고요. 여기는 소고기 쌀국수를 먹었는데 가격은 16불, 한국 돈으로 좀 2만 원이 넘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2만 원이 넘죠? 지금 환율이면은. 아닌가? 16불이면은 어쨌든 뭐 2만 원 안팎 정도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진짜 크더라. 거의 세숫대야 냉면만큼 엄청 크고, 그게 도자기 그릇 같은 데다가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맛있었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아는 쌀국수 맛이었어요. 면도 너무 두껍거나 이렇게 밀가루 뚝뚝 끊어지는 면 같은 느낌은 제가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냥 가느른 면이었었고요. 그리고 라임이랑 그다음 바질이랑, 그걸 타이 바질이라고도 하던데, 그리고 고수가 들어가 있어요. 미리 뭐 빼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면은 고수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알고 시키셔야겠다. 그리고 양이 되게 많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고요. 제가 어제 좀 맥주를 먹어가지고 해장이 필요했는데 되게 잘 먹었어서,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해장을 좀 해야겠다 싶으면은 추천입니다. 지나가다가 옷가게에 들어왔어요. 일단은 제가 미국에 오면 한 번씩 저희 엉덩이가 한국에 바지 사이즈가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미국 오면 한 번씩 좀 이렇게 좀 구경하고 하거든요.
저는 쇼핑을 조금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비욘세고요. 지금은 서울 해방촌 저희 자택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음원은 제가 예전에 한 2달 정도 전에 뉴욕 출장 갔을 때 그때 출장 마지막 날 녹음했었던 음원이고, 이거를 녹음한 다음에 그 올리브 만나러 가서 녹음을 했어요. 가는 길에 녹음을 했었던 건데, 근데 전에 그 뭐 공항이나 이런 데서도 녹음을 했던 적은 또 있으니까 별로 새로울 건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줄 모르고 길거리가 진짜 시끄러운 거예요. 물론 뉴욕이 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워낙에 북적거리는 쪽에서 계속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거기서 녹음을 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시끄러운 것은 시끄러운 것이다. 동료랑 같이 걸어갈 때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세상에 이게 이렇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덕분에 현장감은 좀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좀 더 조용한 컨디션에서 녹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잡음을 견뎌주셔가지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좀 새로운 장소 가거나 하면은 쫌쫌따리 오프닝 녹음을 조금씩 해서 한 번씩 이제 혼방하거나 할 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디 갈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따봐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는 지금 오늘 업로드가 바로 내일이랄까? 오늘 자정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나갔던 방송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코멘트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셨던 근황도 있고 해가지고 소개를 좀 해볼 거고요. 일단 저의 근황을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할로윈 기간이잖아요. 지난 주말에 아마 제일 많이 파티를 하셨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정원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할로윈을 보냈고, 꼭 할로윈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은 시기에 조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하다가 공교롭게 딱 요때 시간이 나서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저희 집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술을 미친 듯이 먹고, 그러고 나서 나가가지고 뭐 클럽에서 춤추고 놀고, 그러다가 새벽에 들어오면은 다음날 해장을 하고 이런 컨디션이었는데, 이번에 만났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되게 자주자주 만나고 맨날 미친 듯이 파티하고 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제 팬데믹이랑 이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서로 웃기는 막 짤 보내고, 야, 요즘에 이런 게 난리 났더라 하면서 뉴스 같은 거 보내고 가십거리 공유하고 그런 단톡방 비슷하게 이제 남았는데, 최근에 되게 비슷한 시기에 그 단톡방에 있는 친구들이 요즘 좀 너무 힘든 것 같다, 마음이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했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얘기했나 봐요. 친구들한테 얘들아 그냥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다들 뭐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뭔가 그런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컨디션인지 알겠다 이런 느낌으로 와줘가지고, 오랜만에 몇 명이지? 4명 정도가 복닥복닥 저희 집에 모여가지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요. 다들 기력이 없을 때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같았으면 이제 술 퍼먹고 가가지고 야 춤추러 나가자 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로 케이팝 나잇을 우리끼리 무슨 대단한 평론가들처럼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거는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건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점점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을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서 뭐 베이비복스, 엄정화 이제 이런 분들, 레전드 분들의 무대를 보면서 저때 진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새벽 1시까지 했나 봐요. 정작 힘들어서 만나자고 해놓고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다들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각자 배달 음식 하나씩 시켜가지고 원래는 사람이 4명이면은 4인분만 시키면 되는데, 한 명 한 명 이제 지각하고 늦게 오고 이러면서 각자 4인분을 사오는 바람에 총 16인분의 맛있는 배달 음식을 깔아놓고 새벽까지 그냥 이제 깔깔대면서 서로 이렇게 기대서 앉아가지고 그냥 유튜브만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게 지금 너무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나.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막 그러던 때여가지고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좀 되게 많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사는 데가 해방촌이잖아요. 이태원 인근인데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났었기 때문에 그때가 할로윈 정도의 딱 기간이었어서 할로윈이 이제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그런 기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무드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너희들은 놀다가 잘못된 거다. 뭐 알지도 못하는 별로 친근하지도 않은 외국 명절에 뭐 놀겠다고 허세 부리고 그러다가 그런 일을 당한 거다라는 식으로 어떤 일상을 살다 가신 분들에 대해서 특히 그런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다들 있어서 이번에는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할로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기고 이게 우리의 되게 당당한 일상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동의가 다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 뭐 클럽 운영하시는 분들, 바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할로윈을 일부러 되게 많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많이 챙기고 계시는 분위기였었고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만 뭐 하우스 파티 같은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대부분이 뭔가 파티 같은 거를 나가거나 아니면 조직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일단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 라는 책을 쓰신 그 이태원 참사 생존자이신 그리고 작가님이기도 하신 김초롱 작가님 북토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너무 감사하게도 초대해 주셔서 같이 저희 정원이랑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갔고요. 가서 작가님이 준비해 주신 그런 할로윈 소품 같은 걸로 루프탑에서 사진도 찍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러고 나서 동네 술집에 이제 해피아워 맥주 1+1이 있어가지고 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나게 달려가서 같이 맥주도 먹고 그러고 있다가 또 친구들이랑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제가 자주 가는 그 비탈이라는 해방촌에 바가 있는데 거기는 또 5주년이어가지고 또 뻑적지근하게 했더라고요. 막 벌레스크 댄서도 부르고 막 DJ도 부르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또 친구들이랑 가서 정말 좀비 같은 상태로 한 뭐 4차 5차 막 이렇게 쫌쫌다리 갔다 왔어요. 물론 귀가는 되게 조신하게 뭐 자정 정도에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이제 그 전날부터 거의 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쉬고 다시 나가고 이렇게 여러 차를 뛰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피곤했다. 그래서 그때의 피로가 사실 지금도 가시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약간의 그런 늦게까지 하는 촬영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지금 피로가 굉장히 안 풀린 상태로 있어서 요럴 때 이제 그 뉴욕 음원을 써야 된다. 이때 쓰려고 내가 이거를 고이고이 모셔놨지 해가지고 산책하면서 한번 음원 한번 들어보고 요 정도는 좀 잘라가지고 내야겠다 해서 오늘 오프닝을 그렇게 좀 장식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할로윈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저희 동네 친구들도 뭐라도 조직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되게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다가 오히려 그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런 파티하고 즐거워하는 일상을 일상으로 인정받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들 저번 주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과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슬픈 날이기도 한데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쉬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더 나와서 이제 즐기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회장들은 잘하셨는지 저는 아주 잘했습니다. 동네에 항상 친구들이 많이 시켜먹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해장 잘 하고 어떻게 일상으로 꾸역꾸역 잘 복귀를 했고요. 저번 주에 캥 작가님이랑 이제 나간 방송분이 있었어요. 밥 해먹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역시나 그 킹 작가님의 오로토크 여러분 굉장히 좀 즐거워해 주셔가지고 좀 재밌었고 거기서 킹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궁금하다고 몇 가지 질문 주셨던 게 있는데 여기다가 또 답을 보내신 따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댓글로 보내주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1051-9287님께서 붉은 댁의 백간장은 사셔야 합니다. 간을 말 안 해주신 팽이버섯 전에도 백간장으로 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계란찜뿐만 아니라 각종 국이나 찌개, 나물 무치거나 볶을 때 모든 간에 사용하면 맛있어요. 연두와 쌍두마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 댓글에 무려 5분이 좋아요를 누르셨다. 본인들도 좀 굉장히 좀 궁금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름도 어려워. 뭐야. 붉은 댁의 백간장 너무 맛있다고 하고요.
요게 어떤 얘기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주 비욘세를 한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언급됐던 거를 또 보내주셨던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김윤희님께서 따로 닉네임을 지정을 안 해주시고 실명으로 보내주셨는데 킹 작가님이 이제 냉장고 속에 그 100% 코코아 파우더가 덩그러니 놓여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코코아 파우더와 카카오 파우더를 굉장히 그 혼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르지 않나요? 다르지 않아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 어쨌든 코코아 파우더라고 하셨는데 카카오 파우더인지 코코아 파우더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안녕하세요 은세님, 조용히 방송 듣는 한줌단입니다. 캥 작가님 냉장고 속에 100% 코코아 파우더가 덩그러니 놓여있다고 해서 급하게 글 씁니다. 그쵸, 이게 이제 100% 코코아 파우더를 혹은 카카오 파우더를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코 다이어트 음식이 될 수 없지만 엑설런트 아이스크림을 파우더에 굴려 먹으면 아주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짧고 굵은 사연 마무리해요. 이렇게 임팩트 있는 사연 주셨습니다. 제가 요거를 보자마자 바로 킹 작가님한테 이제 보내드렸고 엑설런트 아이스크림에 이제 굴려 먹으면 맛있다라는 팁을 드렸어요. 원래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산 건데 뭐 어쨌든 행복하게 먹으면 되는 일이고 우리가 또 음식 버리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좀 죄악입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소비를 많이 하고 너무 많이 버리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다이어트보다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맛있게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카오 파우더 100% 혹은 코코아 파우더 100%를 사셨던 분들께서는 요거를 요런 식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팁을 주셔서 윤희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지금 대도시의 사랑법이 영화로도 개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로도 개봉이 돼가지고 한창 보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특히 대도시의 사랑법 이제 드라마 한 5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차입니다. 하나씩 야금야금 꺼내서 보고 있는데 이제 대도시의 사랑법 얘기를 한창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대도시의 사랑법 얘기를 했나 박상현 작가님 얘기를 했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이제 쫌쫌딸이 같이 몇 명 모여가지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같이 일하는 팀에 있는 친구들이랑 막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박상현 작가님 어머니 토크가 진짜 웃기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하면서 약간 아차한 거예요. 박상현 작가님이 이 얘기를 영노자에서밖에 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박상영 작가님이 김이나 작사가님의 저의 최애 별밤에 나오시지만 거기서 부모님 얘기하는 건 못 들었던 것 같아서 영노자에 나와서만 얘기했나 생각하던 차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후배가 맞아요 진짜 어머니 얘기 너무 웃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순간 그거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정적이 잠시 흐르다가 저희 후배가 언니 저 영노자랑 비욘세 들어요 라고 고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또 한바탕 웃었던 그래서 정말 좀 도망가고 싶었다. 의외로 비욘세를 듣는 방송인 분들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되게 신기한 거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 한참 일하다가 중간에 근데 저 작가님이 비욘세님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한 번씩 계신데 너무 가까이서 일하던 친구가 한 번도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다가 얘기를 하니까 정말 좀 몸둘 바를 모르겠고 좀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이제 그 친구랑 한번 술 한잔 하면서 사실상 내리막만 남은 거 아니냐 실망할 일만 남은 게 아니겠니? 이제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대도시의 사랑법 토크를 하다가 갑자기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가 신분을 밝히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비욘세 가가지고 일러야지 생각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쪼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 하나 더 읽어볼게요. 브로콜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혼세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혼방 마지막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되는 대로 설렁설렁 재미있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여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신 걸 듣고 생각나서 노래 하나 추천 던져주고 가요. 예전에 짐송님과 함께 하신 음방에도 소개된 브로콜리 너마저가 곧 4집을 내는데 거기에 너무 애쓰고 싶지 않아요 라는 곡이 들어간다고 해요. 얼마 전 EBS 스페이스 공감에 선공개로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올 여름에 이 곡을 들어보시면 마음
마음에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노래 추천 하나 보내고 갑니다. 너무도 수상하고 바이럴 같지만 아니고요. 그저 애쓰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히히. 남은 여름도 애쓰지 말고 보내세요, 혼세님. 사랑해요. 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머나. 제가 맨날 정원이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정원아 사랑해. 늘 잊어버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자는데 아마 그거를 보신 걸까요? 보셔서 얘기하신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를 보고 가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너무 애쓰고 싶지 않아요. 가사가 너무 애쓰고 싶지 않아요. 새 신발을 신고 나온 날처럼 걷다 보면 언젠가는 무뎌지겠죠. 신발의 목적은 원래 달아가는 것 아닐까요? 어떤 노래는 날개를 달고 적은 몸짓으로 높이 오르지만 내가 불러주는 만큼만 머물러 줄 수 있는 이름도 있죠. 모든 것이 닳더라고요. 삶도 노래도 뭔가 이뤄내면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시간을 이길 수 없죠. 사랑도 사람도 나의 모든 게 닳아요. 몸도 마음도 꿈도 사랑도 모든 것이 닳더라고요. 삶도 노래도 뭔가 이뤄내면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시간을 이길 수 없죠. 사랑도 사람도 나의 모든 게 닳아요. 몸도 마음도 꿈도 사랑도 내가 갖고 싶던 것도 가졌다고 생각한 것도 모두 아름답고 쓸모없는 작은 돌 하나 라는 가사입니다. 이 마지막에 아름답고 쓸모없는 작은 돌 하나는 김민정 시인의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에서 인용한 것 같아요. 가사의 표기를 이렇게 같이 인용을 넣어주셨네요. 가사 너무 좋네요. 이거 한번 제가 녹음 끝나는 대로 한번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원래 추천받은 노래 들을 때는 가사를 째려보면서 들으면 안 되고 그냥 플레이리스트 어딘가에 넣어놨다가 그냥 걷거나 운전할 때 이렇게 그냥 쓱 스며들게 들어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냐면은 이상하게 추천받은 노래를 각 잡고 들으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는 괜히 원래 있던 감동보다 약간 덜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노래 추천 받으면은 바로 이렇게 뭐 어디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듣지 않고 플레이리스트에다가 살짝 넣어놓는 식으로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친구들 만난 얘기하면서도 슬쩍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뭔가 이런 비슷한 감정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좀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그 단톡방에도 친구들한테도 한번 공유를 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에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용산구 하워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또 있어가지고 요 근황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용산구 하워드입니다. 여기서의 하워드란 빅뱅 이론의 하워드인데 이렇게 닉네임을 적은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는 비혼으로 살겠다고 애초에 1,000명 내지 선언을 했다기보다는 이성애자로서 남성과 로맨틱한 관계를 끊임없이 맺으며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정상연애라고 포섭하는 어떤 특정한 형태에 맞는 규격화된 연애를 많이 하며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또 소위 좋은 대학 진학과 좋은 직장 취업이라는 정상 경로를 걸으면서 그간 삶의 매 순간마다 나의 개인적인 믿음과 삶의 철학에 맞는다고 생각되는 선택을 하다 보니 파워 비혼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관련 신념이 굉장히 뚜렷해진 경우인데요.
특히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른바 결혼 정령기라는 개념과 결혼 외곽의 친밀성에 관한 통제적 규범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성차별과 교차되는 방식에 대해서 매일 많은 생각을 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결혼을 통한 어른됨 규범을 귀에 못이 박히게 주입당하며 20살엔 연애하고 30 전에 취업하고 30 초에 결혼하고 30 초중반엔 아이 낳는 단계별로 숙제를 해나가는 주어진 삶의 모델처럼 하지 않으면 무언가 친구들보다 뒤처진 것이라는 관념을 주입당하며 지금은 어려서 그래,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래,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먼저 등등등 이런 말들을 듣는 20대, 30대를 지나며 동시에 정상연애의 규격성이나 로맨틱하다, 남자답다로 불리는 많은 것들에 불만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내 애인한테 미안한가? 라는 자기검열을 하며 또 내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K 결혼제도의 불합리성을 간접 경험하며 무한 물음표가 머리에 생기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K 결혼 문화, K 시월드 문화 속에서는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없으리라는 불안감에 애인과도 늘 뭔가 결혼 직전이나 약혼, 프로포즈 이런 직전에 늘 관계를 청산하곤 했던 듯합니다. 나의 젊음을 자본으로 어린애 같은 놀이를 하는 것은 아주 잠시만 가능한 것이니 곧 철들어야 한다는 말 평생 너무 많이 들었지만 저의 질문은 항상 이것이었어요. 왜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연애하며 혹은 연애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은 임시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지, 결혼해서 돌봄, 독박노동을 하면서 멋지게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기혼 여성이 아닌 또 다른 지속 가능한 생애 모델을 내가 만들 가능성은 왜 인정받지 못하는지, 그러면서 정부, 학계, 대중매체가 어떻게 여성을 젊음이라는 구도 안으로 포섭하는지, 혼인하지 않으면서 경제력을 가진 여성을 이기적인 소비 주체로 표상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30대가 넘어가도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을 저출산, 인구 위기를 야기하는 주 책임자로 재현하는지 지켜보며 늘 머릿속에는 무한 물음표. 기혼 커플에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 것처럼 비혼 1인에도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 존재할 터인데 왜 나의 주체적인 실천으로 비혼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철없는 선택으로만 표상되는 것인지. 10수년 동안 잔소리 들으며 너무 지긋지긋했는데 나이를 좀 먹고 나니 이제는 누가 저에게 함부로 저런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좋기는 한데 우연히 만나게 된 너무 늦게 만난 무려 2024년에서야 비욘세 팟캐스트가 참 많이 반가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저 혼자 그간 몇 년 방송분을 이것저것 들었는데 계셔주셔서 오래 웃을 수 있었고 덜 외로웠고 덜 슬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비혼과 비출산이 분명히 어떤 특정 소수의 경험으로 위치 지을 수 없는 삶의 방식임이 분명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사는 먹을 세상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어떤 코어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마음이 힘들고 어지럽고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비욘세님 방송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그 불안정한 시기는 지나왔지만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작가님 방송을 계속 들으면 그들은 나보다 20대 그리고 30대를 훨씬 덜 힘들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바람 부는 날에도 다시 제 중심을 찾고 돌아오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찐 INTJ라 MBTI가 비과학이고 좀 과하게 맹신되는 건 문제적이지만 분명 맞는 부분이 있고 재밌으니까 뭐라고 생각. ENFP님들의 폭발하는 에너지 대화에 100% 공감하고 빵빵 터지면서도 멀리서 이어폰으로 들으며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구도인데 제 현실 세계 친구 중 오래가고 쿵짝 잘 맞는 친구들은 신기하게 다 ENFP 혹은 ENTP더라고요. MFP 최고양 사랑스러워. 막 웃다가도 울다가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욘라이프 가시화 방송을 몇 년째 부지런히 이어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 그러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거기에 따랐을지를 생각하면서 당신은 너무나 용감하고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덕분에 덜 외로울 수 있었다고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욘세님의 방송과 비욘세님을 중심으로 단단히 맺어진 게스트 내지 가족분들의 목소리, 수많은 청취자들의 일상에서의 실천과 지지, 그리고 연대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정말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신의 방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 올리실 때마다 700번씩 누군가 말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편지 같은 긴 글을 남기는 게 조금 멋쩍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이 팟캐스트에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으므로 그 마음을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꼭꼭 다시 말해주면서 혹시 작가님께 바람이 많이 불어닥치는 날에도 청취자의 글에서 작은 힘이나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적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사족으로 또 추가로 보내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약간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요거는 가려주세요 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본문만 일단 읽어드렸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네요. 저희가 원래 비욘세 자체가 비혼을 되게 비장하게 얘기하는 팟캐스트가 아니고, 그리고 저의 스탠스 자체가 비혼이 왜 그렇게 비장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 뭔가 비혼에 대한 얘기를 되게 심도 있게 하거나 한다기보다는 비혼 자체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면서 조금씩 여러 가지 샘플을 꺼내는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4년에 발견을 하셨다니 세상에나. 좀 있으면은 5주년이랍니다. 나중에 굉장히 늦게 진입을 하셨는데 좀 의미 있게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마녀들의 카니발 이제 GV를 갔었단 말이에요. 거기 GV 갔다가 청취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비욘세 청취자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크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편지도 많이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은 비욘세를 당연히 만들면서 지칠 때가 있죠. 근데 비욘세를 하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느껴졌던 적은 없고, 그냥 몸이 피곤하거나 좀 더 자고 싶거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것도 올려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런 피로감, 이거는 꼭 비욘세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설거지도 하기 싫고 뭐 산책 나가는 것도 몸이 무겁고 이제 그런 일상 중에 하나로 또 뭘 해야 되는 게 있다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 마녀들의 카니발 할 때도 약간 피곤한 상태로 처음에는 GV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제가 피곤한 거는 제 사정이고, 되게 힘들게 걸음해서 오신 분들이 또 계시고, 그리고 여가 시간이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화이팅 해가지고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영화를 워낙에 또 좋아하기 때문에 신나가지고 GV를 갔었는데,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막 편지도 받아서 이제 집에 오면서 그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순간들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하는 거구나. 또 까먹고 하는 거구나. 한번 그렇게 뭐 얼굴 보거나 아니면은 응원하는 메시지 같은 거를 받거나 할 때 창작자니까 응원을 해줘야 된다. 뭐 창작자가 만드는 걸 응원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되게 좀 정당한 얘기기는 한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실질적으로 가 닿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응원이 없으니까 힘 빠져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때는 없지만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저는 되게 희한하게 꼭 그런 말이 되게 필요할 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늘 100번 정도 얘기한 콘텐츠를 볼 때도 이 콘텐츠가 지금 나한테 갑자기 다가온 데 이유가 있구나 라고 느끼는, 꼭 저 대사가 필요했던 순간 같은 것들을 저는 되게 많이 마주하는데,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후기를 주시거나 행사장에서 뭐 편지 주시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이번에 얼마 전에 또 퍼블리셔스 테이블 북페어도 나갔었잖아요. 그때도 받았는데 요 메일을 이제 읽었을 때랑 뭐 퍼블리셔스 테이블 갔을 때랑 뭐 요런 시기가 저한테는 그냥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되게 막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힘들고 이제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또 까먹고 또 한동안 또 하루 이틀 또 열심히 살고 또 즐겁게 지내고 하는 원동력이 돼서, 사실 지금도 공개방송에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 막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공개방송 막상 지금부터 또 막 달리면서 준비를 하려니까 이전에 준비할 때 너무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서 잘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메일도 오고 뭐 북페어에서 누군가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은, 작년에 또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는 또 공개방송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쿨타임 찾지, 내년 2월에 또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뭔가 이런 응원이 비욘세를 만드는 거에도 큰 어떤 힘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도 그런 행복함을 느끼고 또 힘든 일을 그냥 잠깐 까먹고 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비욘세는 약간 물론 비욘세에서 송출되는 저는 굉장히 선별된 버전이고 어쨌거나 이것도 콘텐츠니까 어떤 기획 의도와 뭐 어쩔 수 없이 의도하진 않더라도 캐릭터 빌딩이 되어서 이게 저라는 사람을 완전 총체적으로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상이 굉장히 좀 많이 접목돼 있잖아요. 일상이 되게 많이 녹아있고 가끔 비욘세에 나오는 제가 실제 저보다 저 같다고 느낄 때도 되게 많고 그렇다는 거를 생각할 때 비욘세 들으면서 한 번씩 이제 얘기해 주시는 메시지나 이런 게 저는 일상에 정말 큰 원동력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프리랜서로 산다는 게 그리고 그냥 사회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뭔가 가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좀 받아들여질까?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할 때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거치는데 그 고민들이 다 이해받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나의 여러 가지 면들을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이런 편지가 오고 하면은 그때는 또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러 가지 관계나 뭐 가족이든 친구든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거나 하더라도 최하정 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유 없이 너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유 없이 너 좀 미워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굳이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1시간에서 한 2시간 사이에 내놓는 얘기를 계속 그냥 꾸준히 들어주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표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또 다른 데에서 늘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많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구 하워드 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퍼블리셔스 테이블이랑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에 와주신 분들한테도 한 분 한 분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수상소감 같은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공개방송을 지금 어떻게 할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음 주까지 기획안을 써가지고 이제 대관을 원하는 데다가 기획서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어떤 테마로 할까 지금 주변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스탠드업 코미디 수준으로 원맨쇼로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물론 뭐 게스트들이 들락날락 하기는 하겠지만 꼭 누군가랑 투샷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을 너무 가지지 말고 사람들은 너가 하는 얘기라면 뭐든지 들어주고 싶어 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얘기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중간 어딘가에서 아니면은 혹은 둘 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5주년에는 정말 그렇게 해볼까? 중간중간 게스트가 뭐 올라오더라도 뭔가 게스트랑 같이 투샷으로 전면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냥 비욘세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한줌단 하고 싶은 거 다 해. 느낌의 공개 방송이면 좋겠다. 공개 방송이라기보다는 약간 토크 관련된 공연 콘텐츠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비욘세 공개 방송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이런 거를 꼭 보고 싶다라는 한줌단 프로듀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많은 어떤 추천과 조언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막 넣어야겠다. 그래서 의견 주실 때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의견 내면은 비욘세님이 괜히 위축돼가지고 하고 싶었던 거 못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제 마음대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마음대로 어디 한번 보내보세요.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를 보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아마 서울에서 할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올해는 서울에서 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진짜 고민인 거예요. 어차피 이번에는 공개 방송을 통으로 방송을 안 낼 거기 때문에 안 낼 것 같으면은 차라리 서울에서 공개 방송을 하고 어떤 서울 바깥의 지역에 있는 소극장 같은 데서라도 쫌쫌따리 어떤 투어 형식의 뭔가를 해볼까 하는 마음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저번에 대전 공개 방송을 할 때 정말로 그 출혈이 컸고 그리고 그 출혈이 컸던 것은 저의 불찰이 큰 것이 누가 그 정말 추석 앞뒤 그런 연휴에 누가 미쳤다고 공연을 하냐. 그런 컴플레인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도 조금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은 경비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좀 반가운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지금도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이것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거나 또 도움 주실 수 있는 게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서울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대전에서 했을 때 특정 지역에서는 대전에 가는 게 서울 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는 말씀도 있었고 해가지고 일단은 올해는 서울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다른 도시에서 이어나갈 방법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쫌쫌따리 고민하고 있어요. 이쪽에 있어서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 스폰서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공개방송 전체가 나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스폰서십 관련된 부분은 공개가 돼서 방송으로도 송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지 드릴 게 하나 있는데 10월 말에 10월 30날이었던 것 같은데 10월 말에 마우스 북페어라는 그 부산에서 하는 북페어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토크 관련된 콘텐츠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때도 한번 부산 분들 만나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이 또 잡히는 대로 다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1월 30일은 부산에 가게 됐다. 라는 얘기고요. 부산 가서 또 써니 셰프 품에 안겨가지고 이제 애교나 부리고 또 연기리도 쓰담쓰담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잘 쉬다가 올 생각이에요. 제가 한 아마 11월 말 정도까지가 조금 바쁘고 그러고 나서는 재충전을 좀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공개 방송에 많이 매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좀 있다가 또 일이 있어서 좀 나가봐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오늘은 길게는 녹음을 못하지만 뭔가 지금 저의 컨디션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오랜만에 좀 편안하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쉬엄쉬엄 녹음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어서 오늘 되게 편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재미있는 게스트들이랑 재미있는 얘기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약간의 편집을 하고 정원이 저녁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해먹고 혹은 시켜 먹고 그걸 치우고 그냥 그러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큰일이에요. 스스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듣는 분들한테도 그냥 우리 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 내서 팟캐스트를 만들거나 듣거나 하고 있는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 씩씩하게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이 지치지 말고 필요하면 친구들한테 같이 있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